지난 2019년이었죠. 정계 은퇴를 돌연 선언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으시면 내년 총선 나오려고 그러나 하실 건데 그건 아니랍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선 출마 준비하시나요? 정계 복귀 준비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준비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정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징역도 살아야 되고 본인도 징역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변호사도 선임 안 했고요. 벌은 받아야 되지만 걔는 남경필의 아들이란 이유로 벌 받는 것보다 한 1000배쯤의 욕을 먹고 있어요. 예.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또 가슴 아프고 미안한지. 근데 이거를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잘 형기 마치고 네. 나와서 네. 저희 아들 이제 치료 다 되고 네. 같이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거죠. 하하. 네. 전국을 다니면서. 출마가 아니라 아들이 출소하면 마약 퇴치 운동을 펼치겠답니다. 최재문 교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방송에 나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또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고 정치하면서도 사실은 이 아들 문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총망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인터뷰 우리가 들었지만 아들 문제 때문에 사실 본인이 스스로 정치에서 은퇴를 했고 그걸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타트업을 본인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비서관 보장은 없으니까 본인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참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출소하게 나면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아들 분명히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거 맞고 아이가 이제 꿈을 형기 마치고 나오면 같이 내가 마약 퇴치 운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 저는 아들에게도 저는 중요한 어떤 그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남경필 전 지사의 이런 행동은 저는 뭐 응원해주고 싶고요. 함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의 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남경필 전 지사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보수 세력의 소장파 정치인 3인방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지금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만 잘 나가고 있고 두 사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남경필 전 지사 정치권 떠나게 된 결정적인 앞서 들은 것처럼 아들의 마약 투여였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아버님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어제 인터뷰에서 남경필 전 지사는 가슴 아픈 가정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를 했는데 구속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어갔죠. 네. 병원 들어갔는데 잠깐 그 병원에 이렇게 수두 같은 게 돌아가지고 네. 퇴원을 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손을 댄 거죠. 이제 해외에 계셨는데 네, 전화를 받으셨다면 성지순례가 있었죠. 성지순례가 있었는데 차남이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빠 형이 나왔어. 네, 근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가봐라. 그랬더니 또 약해요. 둘째 아들이 신고를 했죠. 그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예. 이제 얘를 연행에 갔고 예.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예상을 못했어요.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귀국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가봤더니 또 나와서 마약을 또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구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신고를 했고요. 경찰 가서 저희 가족이 원하는 거를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구속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구속이 되더라고요. 사실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 가정에. 그러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은 지금 복역 중인 거잖아요. 구치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을 한두 차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남 전 지사의 아들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서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한두 번 사실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구속을 받으려고, 구속당하려고 시도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이 마약 밀반입 투약 혐의를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2018년에 처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작년 7월에 대마도 흡입하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도 16차례나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무서운 마약까지도 흡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랑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이거 마약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 2번 자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구속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구속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할 수 없이 퇴원을 했는데 나와서 또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 투약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남 전 지사가 성지순례를 가서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그런 중독성이 원칙을 강했다는 세웠대요. 얘기네요, 또 그거. 네, 그러니까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혼자 못 끊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신고하자 해서 동생이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도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고 그 이후에 닷새 만에 또다시 이 마약을 투약하고 이번에는 남 전 지사가 가서 이거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로소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마약 투약은 분명한 나쁜 정말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낼 강력한 범죄예요. 나쁜 범죄예요. 질 나쁜 범죄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안진용 기자님 아버지로서 제 아들 구속시켜주세요라고 읍소하는 심경은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그 참담한 심경에 이르는 과정을 남 전 지사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첫 번째는 우선 가족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엔 놀란다는 거죠. 놀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겠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또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수두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직접 신고를 해서 구속시켜달라고 가족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 전 지사 정치권을 향해서 이런 또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마약청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게 뭐 어쩌면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약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마약을 자꾸 뭐 뇌의 문제, 쾌락을 추구하는 문제로 보지만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약을 한번 사용하면 다 다시 할 것 같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시는 분들은 마약이 들어가면 좋게 느끼고 삶이 지루하고 힘들 때 마약을 원하는 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의 상황을 갖다 이제 약으로 바꾸건 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건데 현재는 너무너무 그거를 오랜 시간 격리가 되면은 다음에는 또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안 할 거야. 그거는 안 통하거든요. 그러나 적절하게 뇌를 갖다 관리하게 됐을 땐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성인 ADHD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약을 하면 기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인 ADHD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자마자 다시 마약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나왔던 시기에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약을 했었던 사람은 우울증이 있게 되게 되면 다시 마약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다시 우울증이 안 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뇌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마약에서 네.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남경필 전 지사 꺼내기 힘든 가정사까지 공개하면서 의지를 밝혔어요. 아들이 형을 다 마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면 아들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전국을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으로 뛰어다니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